팩트체크 코너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데일리 바이오 플랫폼 센터의 김진수 기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 가장 첫 번째 이슈로는 HLB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또 기다렸을 이슈일 것 같은데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 빠짐에도 불구하고 HLB 쪽으로 수급 괜찮습니다. HLB가 리보세라닙의 국내 생산을 위한 준비에 돌입했다라는 소식 전해지고 있는데 관련 사안 먼저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HLB 제약이 표적 항암제인 이 리보세라닙의 국내 생산을 위해서 공장 설계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리보세라닙 생산은 기존에 보유 중이던 이제 향남 공장에서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HLB 그룹 같은 경우에는 2021년부터 리보세라닙의 자체 생산을 검토해 왔는데요. 이제 기존에 이제 있던 향남 공장에서 생산한다는 계획을 계속해서 발표는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설계가 본격화되면서 이제 좀 구체화되고 있다. 이런 식으로도 볼 수 있고요. HLB 같은 경우에 리보세라닙의 국내 생산을 통해서 이제 앞으로 이제 미국과 중국 간 갈등 이런 리스크를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최근에 또 FDA 품목 허가가 좀 미뤄졌다라는 소식과 함께 주가의 변동성도 컸는데 관련 사안도 좀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 리보세라닙이 어떤 물질이냐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이 HLB가 간암 신약으로 개발 중인 물질입니다. 혈관 내피 성장인자 수용체를 억제해서 암세포의 산소와 영양분 공급을 차단하는 기전을 갖고 있는데요. 암세포 역시 세포의 일종이기 때문에 이 산소와 영양분을 혈액을 통해서 공급받게 되는데 이 이제 혈관 자체를 생성을 억제해서 암세포가 더 이상 자라지 못하게 하는 방식이라고 좀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그다음 이제 항서제약의 PD-1 계열 이제 뭐 면역관문 억제제 캄렐리주맙과 병용해서 이제 리보캄렐이라고 해서 리보캄렐 병용요법으로 이제 FDA 품목 허가를 추진 중에 있는데요. HLB 같은 경우에 2023년 5월 리보세라닙 캄렐리주맙 병용요법을 간암 1차 치료제로 FDA에 품목 허가 신청했습니다. 근데 이제 FDA가 이제 검토하면서 지난해 5월 달에 이제 캄렐리주맙, 리보세라닙은 아니고 캄렐리주맙에서 제조 품질 관리와 임상 현장 실사에서 좀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했었고, 이제 1차적으로 이제 1차 지적이 있었고, 이후에 다시 이제 항서제약이 그런 것들을 보완해서 이제 HLB와 함께 이제 품목 허가를 신청했는데요. 또 이번에 이제 경미한 지적을 받으면서 품목 허가까지는 이뤄지지 못한 상황입니다. HLB는 계속해서 보완해 나가겠다 이런 입장을 또 밝히기도 했는데 다시 또 생산시설 이야기로 돌아와서 그렇다면은 HLB의 향남 공장은 현재 어떠한 상태에 있는 겁니까? 네, HLB 그룹에 따르면 이 HLB 제약의 향남 공장은 현재 뭐 이뤄지고 있던 의약품 생산을 모두 클로징한 상태인데요. 이제 기존 향남 공장에서 생산되던 주사제와 뭐 수액제 같은 제품들은 남양주 공장에서 생산될 예정입니다. 이 이제 공장이 이제 클로징된 것은 이제 리보세라닙의 생산을 위해서로 좀 확인됐는데요. 현재 이제 리보세라닙 같은 경우에는 중국 항서제약에서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제 이것을 이제 자체 생산으로 전환하기 위한 생산시설 구축에 나선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네, 그렇다면 생산시설 건설은 현재 어떠한 단계에 놓여 있습니까? 네, 이제 향남 공장 이제 활용한 이제 리보세라닙 생산 시설은 현재 개념 설계 단계에 있습니다. 이 개념 설계는 설계의 초기 단계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공장 건설 같은 경우에는 기획, 설계, 시공, 완공 등의 단계를 거치는데요. 이제 개념 설계 같은 경우는 설계의 초기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개념 설계 단계에서는 이제 공장 전체 구조 및 배치 구공 구상, 그다음에 생산 공정의 흐름 및 주요 설비 배치 계획, 대략적인 예산 및 공사 일정 수립 등의 과정을 거칩니다. 이제 미국 GMP 기준에 맞춘 의약품 생산 시설을 맞추는 데는 짧게는 한 4년 정도가 걸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실제로 이제 국내에서 셀트리온이 6년, 삼성바이오로직스 한 4년 정도 소요해서 이 GMP 기준에 맞는 시설들을 설비를 맞춘 적이 있습니다. 이 HLB 관계자에 따르면 이제 기존 향남 공장이 이제 다른 제약사로부터 인수한 건데 오래된 시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오래된 시설이었던 만큼 시설과 설비를 좀 재정비하고 기존 제품뿐만 아니라 리보세라닙을 생산하기 위한 설비까지 마련하는 등 그런 단계를 거치고 그런 것들을 이제 검토 중에 있고요. 착공은 올해 안으로 하는 것이 목표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HLB 제약이 이렇게 리보세라닙의 생산 시설을 만든다라는 데에는 분명히 어떠한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되겠습니까? 네, 이제 생산 시설을 만든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살펴봐야 되는데 가장 먼저 이제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으로 인한 리스크를 좀 줄일 수 있다. 이게 가장 큰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HLB 제약의 리보세라닙 생산 공장이 아직 설계 단계에 있는 만큼 FDA 품목 허가와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는 없긴 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리보세라닙이 사실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에 있어서 왜 리보세라닙이 언급이 되는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이 이제 좀 그런 내막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 HLB 간암 신약 이 리보세라닙 같은 경우에는 중국 항서제약의 면역 항암제 캄렐리주맙과 병용요법을 아까 품목 허가가 추진 중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번 이제 FDA 품목 허가 과정에서 리보세라닙 자체는 문제가 없었지만 이 캄렐리주맙 항서제약의 캄렐리주맙이 계속해서 좀 지적을 받으면서 허가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를 두고 이제 업계와 뭐 투자업계 모두에서는 이제 뭐 미국 중국 갈등의 영향이 아니냐는 뭐 의견들을 계속해서 내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캄렐리주맙의 경우 이미 중국에서 2019년 품목 허가를 받은 제품입니다. 그리고 적응증도 9개로 굉장히 많은 상태로 중국에서는 상당히 뭐 문제없이 사용되고 있는 품목이거든요. 이제 항서제약 같은 경우에 같은 시설에서 이제 FDA 품목 허가를 위한 제품을 생산 중인데도 FDA가 계속해서 지적을 하고 있는 만큼 뭐 5년 이상 생산했음에도 FDA 지적하고 있는 것인 만큼 뭐 그 이외에 다른 문제를 찾기 어렵다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고요. 이래서 이제 뭐 생산기지 다변화에 대한 요청도 계속 있었는데 진양곤 회장에 따르면은 이제 뭐 리보세라닙 캄렐리주맙 품목 허가 불발된 것은 미국 중국 간의 리스크는 절대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계속해서 이 생산기지 다변화에 대한 요청이 나오고 있는 만큼 뭐 그런 측면에서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미중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한 가지 방법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또 국내 생산 시설을 갖춘다라는 게 그 이외의 이유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되겠습니까? 네, 당연히 이제 생산 시설 갖추는 것 자체로서 생산 캐파를 늘릴 수 있다라는 네. 점이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현재 L7B 같은 경우에는 미국과 국내에서 이제 리보세라닙 단독요법, 병용요법이 아닌 단독요법 임상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간암 이외에 다른 적응증으로도 개발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향후 혹시 모를 플랜 B 또는 뭐 늘어날 수요를 맞추기 위해서는 추가 생산 시설이 뭐 필수적인 만큼 이런 것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간암 이외의 적응증을 또 허가를 받았을 때 그만큼 수요가 늘어날 테고 또 그만큼 생산이 더 필요하니까 그런 거겠죠. 네, 맞습니다.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은 미국의 HLB의 미국 자회사 이제 엘라바 같은 경우에는 선낭암 환자를 대상으로 미국과 한국에서 효과를 확인 중에 있는데요. 임상 2상까지 진행됐고 2023년에 종료된 바 있습니다. 뭐 효과는 어느 정도 있는 것으로 나왔고요. 만일 이제 간암 적응증 허가가 실패하는 경우 가장 빠른 대안이 될 수도 있는 것이 선낭암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선낭암으로 적응증을 전환하는 뭐 전략이 될 수도 있고 이런 경우에 이제 뭐 이제 새로운 뭐 한국에서 생산되는 물량이 미국에서 허가받을 수 있도록 뭐 이렇게 하는 방법도 가능하고요. 이제 간암 환자 대상 이제 리보캄렐 병용요법이 품목 허가를 받는다는 가정에서는 수요에 맞춰 생산량을 늘릴 수 있다는 점도 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선낭암에서 이미 효과를 입증한 리보세라닙이 미국 암종합 네트워크 NCCN이라고 하는데요. 가이드라인에 등재돼서 또 추가적인 처방도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이제 물량이 더 많이 필요할 수 있는 만큼 한국에서 생산된 물량으로 뭐 수요를 감당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요. 이제 L7B 쪽에서는 국내 리보세라닙 생산 공장이 아직 설계 초기 단계일 뿐 아니라 이제 향후에도 이제 다시 또 FDA 또 실사를 다시 거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언제쯤 상업화 생산이 될지는 구체적으로는 뭐 전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네,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HLB 이슈로 이렇게 좀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 오스코텍인데 오스코텍 주주총회에서 소액주주연합이 대표의 재선임을 제지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보니까 자회사 상장과 관련해서 주주들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라는 평가 나오고 있는데 관련 사안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오스코텍 말씀해 주신 대로 경영진과 소액주주 간의 갈등을 겪고 있는데요. 이제 갈등의 원인을 살펴보자면 이제 오스코텍의 자회사 제노스코를 상장하느냐 마느냐의 싸움이 되고 있습니다. 오스코텍은 이제 2000년에 미국 자회사 제노스코를 설립했는데요.
현재 이제 오스코텍은 제노스코의 지분 약 59.12%, 약 60% 정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오스코텍은 이제 제노스코가 별도의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지속적인 연구 개발을 위해서는 자금 조달들이 필수적이고 따라서 상장이 꼭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이제 소액 주주들 같은 경우는 제노스코의 상장이 오스코텍의 가치를 낮추는 쪼개기 상장이라며 반발하고 있는데요. 이 오스코텍과 제노스코 모두 이제 비소세포 폐암 치료제 렉나자 유전양행 양세 기술이잖아요. 그걸 통해서 이제 로열티를 받으면서 로열티를 통한 수익을 예상되는데요. 이제 이들은 이제 액트앱을 통해 지분을 모으는 등 제노스코 상장을 저지하기 위한 적극적인 행동에 나서는 중입니다. 실제로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소액 주주들이 주주총회에서 이제 김정근 대표 전 대표죠. 이제 전 대표의 재선임 건을 저지하기도 하면서 굉장히 힘을 모으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스코텍이 제노스코의 상장을 이렇게 뭐 완강히 주장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이제 김 전 대표의 말에 따르면은 이제 소액 주주들 반발에도 불구하고 해야 되는 이유들을 몇 가지 밝혔는데요. 특히 이제 제노스코가 상장에 실패하는 경우 향후 이제 상장에 실패한 회사에 어떤 투자자가 투자를 하겠냐라면서 우려를 표하기도 했는데요. 이제 뭐 또 제노스코의 자금을 조달할 방법으로 여러 가지 뭐 주주들의 안도 있었지만 뭐 오스코텍과 주식 수합, 그다음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등 다양한 방법들을 많이 당연히 고려해봤지만 현실적으로 다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밝히고 있고요. 또 아울러 제노스코 상장과 관련해서 이제 모회사가 이제 어떤 의견을 냈을 때 어떤 압박으로도 느껴질 수 있고 이제 별도의 제노스코 이사회가 이 상장을 진행하고 있는 만큼 개입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상장은 어느 정도로 뭐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네, 이제 현재 한국거래소의 심사가 계속해서 진행 중에 있는데요. 생각보다 늦어지면서 상장이 불투명한 것이 아니냐 이런 전망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상장 심사 가이드북에 따르면은 국내 기업이 상장 예비 심사를 신청하면 거래소는 45 영업일 이내에 이제 심사 결과를 알려야 됩니다. 제노스코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10월 22일 날 이제 상장 예비 심사를 청구했기 때문에 사실 이미 결과가 나왔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5개월 이상 심사가 지연되는 등 결과 발표가 계속해서 늦어지고 있는데요. 이제 거래소가 이제 제노스코의 상장을 지연하는 배경을 두고서는 앞에 이제 뭐 지적되는 것들처럼 모회사인 오스코텍과 매출 구조가 같기 때문으로 좀 알려지고 있습니다. 결국에 쪼개기 상장, 중복 상장이라는 것에 대한 뭐 고민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오스코텍은 이제 거래소에서 제노스코에 더 많은 자료를 요구하면서 이제 좀 이제 심사가 좀 늦어지는 상황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이제 소액주주 연대 측에서는 어떻게 또 대응할지 궁금한데 추가적인 대응이 가능합니까? 이제 소액주주들이 1차적으로 김정근 대표의 연임을 막기는 했지만 뭐 이후 이제 능동적으로 나서서 제노스코의 상장을 막을 방법은 사실상 없습니다. 이제 현재 이제 거래소의 판단을 기다리는 중이며 이제 이후에 다시 한번 행동에 나설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번 주총에서 이제 주주들이 이사회 진입을 위해 제안한 사내이사 선임이 부결되긴 했지만 거래소 결정이 나오기 전에 다시 한번 회사와 좀 의견을 나누면서 제노스코의 상장을 막아낸다는 계획이기도 하고요. 상황에 따라서는 이제 임시주총을 개최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거래소의 결정에 따라서 상황이 많이 바뀌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제노스코 상장까지 짚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김진수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